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12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가고 있죠. 연말 연초는 성수기인데 아니 요즘도 콜이 없다, 단가가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배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니까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배달고수클럽, 이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별 공지 없이 스리슬쩍 시작되어서 그런지 배달고수클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실제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뉴 배달고수클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제가 소개했던 방한복 도도 FX와 도롱이가 모두 품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방한복을 추천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져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베이카 초격차 방한복 아주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써본 방한복 중에는 최고급에 속하는데 장점이 정말 많은 제품인데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품이 상세한 리뷰 영상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품절되기 전에 먼저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글 더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보시고 바랍니다. 경상권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된 배달고수클럽은 쉽게 말해서 등급제죠. 예전에는 등급에 따른 건수와 수락률을 채우면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건수 대신 포인트를 채워야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포인트는 콜이 들어올 때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가 얼마인지는 현장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그리고 포인트를 많이 쌓을수록, 그래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기본 배달료에 등급별 추가 할증률을 더한 건당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평범한 날씨일 때 마스터 등급이 점심 피크에 2,800원짜리를 받으면 24%인 672원을 추가로 받아서 3,472원을 최종 건당 수수료로 받게 되는 겁니다. 쿠팡의 리워드 프로그램과 비슷한 방식이죠. 최저등급 골드 3,000포인트부터 최고등급 마스터 7,000포인트까지가 등급 달성 조건이고, 마스터부터는 40%라는 콜 수락률 기준이 붙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2주간 등급이 유지가 되는데요. 포인트는 모든 배달에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마트 같은 것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수락률은 AI 배차에만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배차 모드로 콜을 선택해서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일반 배차는 콜창에 떠있는 거를 내가 직접 고르는 거니까 혹시 마스터 이상을 노리는 전업 배달 기사님들이 계시다면 콜량이 좀 받쳐줄 때에는 일반 배차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높은 단가의 콜을 선별을 해서 수행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또 유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협력사, 플러스를 의미하겠죠. 플러스를 중간에 가입하거나 하면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민이 지역과 소속을 통제하는 이유는 아마 라이더 수급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배달고수클럽은 아주 확실한 성과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장점을 굳이 꼽는다면 이걸 거예요. 그랜드마스터 기준 평시 피크에는 50%까지,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60%까지 리워드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간 배민이 내놓은 다양한 보상 중에는 엄청 파격적인 보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쪽으로 보상을 몰아준다는 건 중간에 위치한 일반적인 라이더들의 수익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또 다른 장점은 쿠팡 리워드 프로그램에 비해 수락률 부담은 없다는 겁니다. 쿠팡은 최저 등급인 그린 등급도 50% 수락률 기준을 추가시켰죠. 배민은 마스터를 빼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부담이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수락률을 넣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애초부터 단가를 하향 조정하려는 배민의 야심찬 계획이 아닌지 사실 의심스럽긴 합니다. 항상 이런 당근 뒤에는 어마어마한 채찍이 있었으니까요.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민의 배달고수클럽에는 3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의 지급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거리, 휴일, 서비스 타입 등 다양한 배달 환경을 고려해서 포인트가 얼마일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시간과 휴일은 피크와 비피크, 평일, 주말 이런 식으로 나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거리는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의 거리가 이미 결정된 건데 말이죠. 아무튼 이 중에 중요한 건 서비스 타입인 것 같은데, 이게 음식의 무게를 고려한 과적부터 시작해서 한집 배달,
알뜰 배달 같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바로 남은 배달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시간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것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포인트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기준들 모두 다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배민의 배달고수클럽이 쿠팡의 리워드 프로그램과 비슷한 시스템이면서도 이 포인트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쿠팡의 경우에는 건수와 수락률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어느 정도는 업무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성 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포인트를 모을지 전략을 짤 수도 없고 그저 주는 대로 이유도 모른 채 받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보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보장이 특정 시간과 기상 상황에 따라서만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배민원 배달의 경우에는 우천과 설천, 이 비 오고 눈 올 때에는 모든 시간에 보상이 적용이 되지만 이 평시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날씨에는 점심 저녁 피크에만 보상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1년 중에 눈비 오는 날이 20%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상이 적용되는 시간이 적다는 건 배달고수클럽의 큰 단점이고 역시 쿠팡 리워드 프로그램에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미션이 없고 단거리 배차 위주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달고수클럽은 경상권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했죠. 거기에 참여했던 라이더들의 증언이 배달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같이 말하는 게 바로 미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천이나 설천이 아닐 때 나머지 시간에는 이 리워드가 없으면 미션이라도 있어야 이 낮아진 단가를 좀 방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수많은 라이더들이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또 쿠팡에 비해 배민이 중장 타콜이 워낙 없기도 하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리 제한도 일부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다 보니까 단거리 콜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전업 라이더들이 대부분 노릴 마스터 2 이상의 등급은 수락률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거리 위주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수익을 어느 정도 내려면 이 중장 타콜을 어느 정도 섞어서 타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수익이 저하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등급을 달성하려면 얼마나 배달을 해야 할까요?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달성 기준이 7,000포인트인데 배민의 공식 영상에서는 약 400건 정도면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17.5포인트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건데 현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서울에서 주는 대로 탔을 때의 포인트 내역입니다. 사실상 건당 13.5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서울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단타콜이 많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3포인트 정도가 평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주간 7,000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 한 콜당 13포인트씩이라면 53콜을 수행해야 합니다. 1시간에 4콜을 수행한다고 치면 13시간을 배달해야겠네요. 주 6일 근무라면 하루 11시간 정도로 줄겠고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고등급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안 되겠다. 이 포인트 높은 걸 받아야겠네. 근데 이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우리는 배민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보다 또 최종 수익보다 이 포인트에 목을 매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단가 해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금도 등급제를 타느냐 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결정을 하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역 기본 단가 확인입니다. 결국 배민이든 쿠팡이든 기본 단가에 기반을 두고 보상을 주는 리워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단가가 너무 낮으면 사실상 보상의 체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 예측을 할 수 있다거나 지역의 이동이나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하고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앞으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 기본 단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등급제 참여자들은 점점 포인트를 쌓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되면 높은 포인트에 가까운 거리의 콜을 주로 수행하게 될 거고 이런 방식으로 저단가 콜들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등급제 참여자의 기본 단가는 지금보다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실제 배달 커뮤니티에도 이런 단가 하락의 경험담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하물며 지금도 이 미션을 참여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단가는 안 보고 오직 단거리 콜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션이 있을 때 평균 단가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콜량도 확 줄고 단가도 확 떨어지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등급제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셋째,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경상권에서 시범 운영을 했을 때보다도 포인트 달성 기준을 1000포인트씩 지금 올렸다고 하죠. 아마 달성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권 참여자들의 증언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전의 마스터 수준의 노동량이 현재는 플래티넘 등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플래티넘 등급이 포인트 달성 기준은 5000포인트죠. 이걸 건당 13포인트로 역산했을 때 2주간 총 384콜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27콜 정도를 수행해야 하는 거죠. 이걸 30일, 그러니까 한 달로 곱하면 824콜이 되고요. 이전 버전의 마스터보다 무려 70콜이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전 버전에서는 마스터가 월 25일 이내에 750건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결국 노동 강도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쿠팡 리워드 최고 등급 달성 조건이 800건인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민이 더 높은 수준인 겁니다. 따라서 근무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등급제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업 기사님들은 일하는 시간 자체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등급이 올라가게 될 테고 등급제에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자이든 타이든 이 등급제에 참여를 해야만 한다면 대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오늘 계속 배민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럼 쿠팡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그럼 나는 쿠팡만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쿠팡도 요즘은 시간 대비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미션이 없다는 건 배민이나 쿠팡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민 쿠팡 두 앱의 장단점을 잘 섞어서 골라서 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배민 등급제를 참여하긴 하되 등급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계속 강조했던 대로 높은 포인트 콜을 잡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좋은 콜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타자는 거죠. 물론 콜량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가능한 얘기겠지만 어차피 플래티넘까지는 수락률 기준이 없으니까 피크 같은 때에는 적당하게 골라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콜량이 확 몰리는 우천, 설천, 성수기, 피크 같은 때에만 배민 리워드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쿠팡도 꽤 달달한 이런 미션을 준다는 거 우리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배민 리워드로 또 한 번은 쿠팡 미션으로 비슷한 조건일 때 둘 다 타보고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은 쿠팡 콜도 별로 없고 미션의 달성 금액도 낮다고 하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서울 중심권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쿠팡 미션 참여의 수익성이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높은 미션 달성 금액이 쿠팡의 장점인데 이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미션을 거의 안 준다는 게 업계의 지금 정설인 상황이니까 쿠팡보다는 배민에 평소 몸을 담고 있다가 미션이 있을 때만 쿠팡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배민 리워드가 더 높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의 비수기 비피크 시간대에는 일반 배달 대행이나 카카오퀵, 그라이더, 부릉, 두잇 같은 이런 다른 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배달 앱들도 미션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을 정리해 보면요, 스트레스 없이 배민 등급제 참여하기, 상황에 따라 쿠팡 미션 참여하기, 콜사 때 다른 앱 병행하기, 이렇게 타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배달의 황금기인 연말은 포인트를 모으는 과정이 되겠죠. 배민은 이 기간을 통해 저단가를 계속 해소시키면서 단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 중 최고의 성수기에 속하는 1월은 등급제를 유지하는 과정이 될 텐데 역시 저단가 해소와 단가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번 배민 배달고수 클럽은 겨울 성수기를 적당한 선에서 단가를 조정하면서 넘기기 위한 이런 전략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준비 중으로 추측되는 로드러너를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식 공지를 참고해보면 로드러너용 배달고수 클럽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배달고수 클럽은 앞으로 시행될 로드러너 등급제를 운영하는 데
적용할 이 포인트제, 그걸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배달고수클럽은 빠르게 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공지에도 조기 종료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왠지 이번 포인트제 배달고수클럽이 로드러너 시행을 위한 이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거의 매일마다 업로드할 정도로 배달 플랫폼사는 변화무쌍하게 자주, 그리고 또 복잡하게 운영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배달 라이더들은 그저 단순하게 플랫폼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업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과정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오늘은 배달고수클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속의 내용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의 제보가 들어있는데요. 저에게 혹시 제보를 해주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제 비즈니스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